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을 총괄지휘한 권영세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대위는 해산이 됐고 오늘 사무총장 자리도 내놓으셨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뭐 제가 사무총장 전에도 했었는데 예.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역할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겸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대본부장을 그만뒀으니까 그렇게 그게 둘이 패키지니까 예. 이제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이제 우리 새로운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뭐 합당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대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좀 그만뒀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 뭐 결과는 좋습니다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선대위가 꾸려졌다가 다시 해체됐다가 다시 구성되고 여러분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뭐 소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제가 그 선대위에 처음에는 뭐 특보단장으로 이제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폭적으로 개편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개편하면서 슬림화된다라는 게 이게 조직이 안정화돼 있지 않고 뭐 의사결정 체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흔들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당시는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가 굉장히 이 상황이 좋을 때 그런 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그런 변화가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선대 조직은 선거대책본부 조직은 좀 흔들려 있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시점이 있습니까 혹시? 뭐 몇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그 이제 단일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처음에 단일화가 결렬이 되고 다시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단일화가 되고 이랬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약간 대표하고 후보 같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그 홍 후보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하고 또 약간 갈등 비슷한 게 있다가 뭐 잘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 저희들 여론조사가 좀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출렁임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처음에는 좀 많이 놀라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 저희들은 사실 조금 미리 들어가지고 그 이미 7시 조금 넘어서부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아마 7시 30분에 딱 카운트다운 했을 때는 좀 벌써 이렇게 뭐가 심상치 않은 거를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또 하나는 0.6%를 이기고 하나는 1%를 이겼지만 하나는 0.7% 지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사실 놀랐습니다. 미리 전에 들었을 때 그것도 0.7%지만 좀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저희들 예상은 한 4% 정도는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출구조사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비교적 뭐 한 1, 2% 차이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지요. 뭐 저는 개표 과정을 쭉 다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 몇 시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한 뭐 4, 5% 차이로 지다가 근데 저희들이 듣기에 이제 사전 선거 부분에서 한 7% 정도 지는 6, 7% 정도 지는 걸로 이제 나왔었다 그러는데 사전 선거가 먼저 개표가 되면서 근데 실제로는 한 뭐 4, 5%까지 좁혀지는 걸 보고 야 이거는 그러면 본선거 부분이 본투표 부분이 이제 개표가 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질 때 한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뒤에 좀 넘어서 이제 그렇죠. 근데 뒤집어지고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애가 탔죠. 끝까지 그대로 갔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권을 되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보수 정당이 괴멸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정권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사실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5년 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다시 정권을 맡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뭐 저희들이 좀 그 노력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정부가 이게 뭐 내로남불의 위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된 상태에서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이죠. 후보라는 공정과 상식의 화신 같은 이제 후보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했다라는 부분도 그 여러 가지 가치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권이 아까 보수 세력의 괴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민주당의 어떤 좀 원로에 해당되는 분이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몇십 년을 집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만 부분이 민주당의 그 위험성의 싹을 내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조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대장동 사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괴멸 직전까지 같은 정당이 거꾸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역할을 그런 사건들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정당이라는 게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통합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통합이 야당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는 현 여당을 끌어안는 것도 통합이지만 사실 보수 안에서의 통합도 일부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도 이제 사면이 안 되신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보수 세력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그 두 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보수 세력의 분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를 괴멸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통합이라든가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을 또 선택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권하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수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느닷없이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셔서 사실 저희는 이제 임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뭐 저도 사실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당선인께서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회견하는 자리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로 봐서는 지명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인수위하고 인수위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인수위 조직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고 되게 MB 경우에서도 한 일주일 조금 더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2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 대변인은 조금 빨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일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벌써 나왔는데 이제 대개 인수위가 꾸려지면 당에서 이제 많이 가서 정권 인수 작업을 하실 텐데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되신다면 와의 호흡이나 이런 문제는 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당선인께서 계속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제 저기 뭐랄까요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당과 앞으로 뭐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에 들어와서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또 안철수 후보도 또 저희들 정책을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화학적으로 뭐 큰 문제 결합하는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은 후보 이 위원장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선인께서 지금 그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철수 뭐 좋은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차례 보도에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인사 문제가 이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다.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또 청문회도 지금 현 여당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 뭐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후보께서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하긴 합니다만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당선인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를 뽑고 정책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당, 이제 앞으로 야당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선거에 졌는지를 그 당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거나
좋은 인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자기네들 정당이 예. 계속해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좋은 인사, 좋은 정책을 내는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뭐 후보께서는 종이 쪽지가 뭐 중요하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거의 경우를 보면 뭐 일정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뭐 자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협상이 있었는데 정말로 관련해서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번에 단일화 과정이 그 몇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얘기된 그 이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단일화됐던 저기 전날,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날이지요. 그날 그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조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지분을 몇 대 배수로 한다든가 뭐 자리를 누구를 어느 자리를 주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합당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지분 문제가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면 이를테면 당장 지방선거 후보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후보를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당일날은 뭐 아주 전격적으로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TV 토론하는 날이었었는데 TV 토론 하기 전에 연락이 돼서 조금 접촉을 하다가 TV 토론 후에 밤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없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긴밀하게 나누겠습니다만 총장님이 선거를 총지휘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감으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감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역할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건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당청 문제가 생길 텐데 윤석열 후보가 뭐 저희가 국회 여의도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의 기반이 사실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입당을 하셔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본인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입당했다 이런 표현도 과거에 쓰신 적이 있어서 과연 당청 협력 관계가 잘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가 그런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인이죠.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말고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해서 대통령 실장이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정치 경력이라든지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선인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선인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인수위가 되면 이제 경호 문제도 복잡하고 한데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계속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안가를 구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당분간은 아마 지금 현재 이 집에서 이거 계속 출퇴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지나면은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옮길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영부인보다는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전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배우자가 운동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그러니까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술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이 일정한 정도의 역할은 당연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론 당선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총지휘하신 입장에서 저희 시청자들과 국민께 좀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지휘한 입장으로서 우리 후보를 당선인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좀 너무 좀 작은 차이라서 좀 서운함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이런 표 차이를 준 데는 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하지 않고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당선인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전 선대본부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